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튜버 아는 변호사님이시자 또 여기 법무법인 로앤모의 대표님이신 이지은 변호사님 저희 오늘 리즈TV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여기 로펌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이혼에 관련된 분야이신. 저희 사무소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혼 전문으로 사건이 많이 있는 편이죠. 이제는 이혼이 그렇게 크게 흉이되지 않는 시대인 것 같고 그렇게 옛날만큼 이혼하고 나서 막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게 이혼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사회에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낙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이제 엑스허즈번드하고 갈등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라는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혼을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환경이. 3년쯤 지나서는요, 여전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은 여전한데, 이제 내가 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이혼녀다, 이혼 가정이다, 그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하다 정도? 더 이상 아픔이 되거나 고통이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극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결핍이 있는 건데 나는 그게 이혼이라는 결핍이 생긴 거고, 그리고 결핍이나 실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나다, 나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인식,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경제적인 불안감,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사회적 인식이 가장 두려우셨나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제가 선택했어요. 뭐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선택한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리고 결국 그게 이혼으로 끝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을 이제 믿을 수 있나?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나 자신이 앞으로 혼자서 살 수 없겠다. 이런 이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겠나.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혼하면은, 이혼 가정의 자녀는 잘 못 된다. 그런 말들이 막 이제 저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시고 나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던가요? 아이들은요, 그 미성년 자녀잖아요. 그럼 나는 양육자잖아요. 사고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나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고 칭얼대도 그 아이들은 자기한테 좋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한다는 거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감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그러면서 아이 핑계를 대는 거죠. 아이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아이 때문에 이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 모든 책임의 결과를 아이한테 묻겠다는 거여서,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은 사실 이게 뭐 나쁜 선택이다, 좋은 선택이다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행복하면 된 것 같아요. 행복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바로 행복할 순 없어요. 근데 저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밑바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뭐 경험한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죽음을 항상 생각하던 상태에서 이혼이라는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교해서는 모든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행해도 죽는 것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과 비교해서는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행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용기와 자신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딱 한마디 해드려요. 아직 그만큼은 아니신가 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정말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주로 어떤 이유들로 이혼을 고민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혼, 혼인신고를 일단 하면은 계약이잖아요. 이거를 해지하려면 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해지 사유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혼 의사가 합치되면 하겠죠.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그럼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불륜,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가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죠. 그런 것들은 이런 거 한 번 있다고 이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이제 쌓여왔던 뭔가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혼 사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항상. 불륜을 했어. 그걸로 이혼하지 않아요. 불륜해도 기회를 주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이제 용서를 구하면 노력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네, 그냥. 웬만하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혼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100% 있는 게 있어요. 100%. 모든 이혼 사유 중에. 뭐요? 항상 들어가는 거. 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를 그건 두리뭉실하게 말한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궁금한 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는 음.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대화가 아예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이었는지 음. 아니면 상대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전 그게 궁금해요. 이게 대화가 되려면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라는 거는 이 갈등의 존재를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얘기해봤자 저 사람이 반응이 뻔히 보여. 뭐 화를 낼 거야. 그러면은 괜히 분란만 일으키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거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문제 제기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 그래 그 문제가 맞아.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고칠게. 그러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같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네. 한쪽만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역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한쪽만 노력해도 대화가 안 된다. 그렇죠. 노력은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관계예요, 이미. 마지막 것이 조금 진짜 제 생각을 약간 벗어났네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말로 합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서로가 어느 정도 절충을 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쪽이 이행만 안 해도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행동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결국은 그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다면 부부간에 결혼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잘 해야 나중에 뭔가 폭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나요? 일단은 폭탄을 안 터뜨리려면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대등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여기서 더 내려가기로 내가 결정을 하면 이제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나는 참은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했죠.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게- 상대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되는 그죠. 거네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희생이 아니라 비굴함이 돼요. 비굴하고 구차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올라와야 돼요. 대등하게. 항상. 가끔 상담할 때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어떤 걸 상의하지 않아. 그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요. 내가 이 사람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대등하지 않고요.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면요. 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내려가기로 선택해서 간 곳이 거기에요. 위치가. 포지셔닝을 자기가 잘못한 거네요. 그죠. 내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막아줘야 돼. 중간에. 멈춰야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만 참으면 이 집안에 평화가 오겠지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막연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속으로 곱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를 참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죠. 정신승리. 자, 그렇다면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도 기준, 이 정도 단서면 이거는 이혼을 해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 간단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혼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네. 언제 이혼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이미 이혼의 타이밍들이 여러 번 지났어요. 제가 이혼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요. 무조건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속했을 때 짧게는 뭐 3년, 5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들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예측해 내셔야지 지금
이혼을 하던 이혼을 하지 않던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괴로움과 이 고통이 잠시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 변함없이 앞으로도 더 커지거나 이어질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네요. 이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말은 저렇게 하지 나는 진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혼이 중요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혼에 매몰된다기보다는 나의 삶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보는데 이혼하고 나서 자유가 있지만 또 외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아무나 만나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만나서. 근데 또 만나는 게 또 하필 사기꾼이야. 맞아요. 그러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혼하고 나서 여성분들한테 남자는 한 3년 있다 만나라. 이혼한 이후에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상대가 잘못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혼이라는 거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나도 있다. 충분히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내가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 라는 것을 다짐하고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애도 기간, 자기 만성 기간이 없이 누구를 또 만나면 또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또 하거든요. 연애도 좀 쉬고 본인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그때 다시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약간 다른데 연애를 왜 하냐면은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저 사람한테 온갖 신경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연애만 한 건 없다. 연애는 저는 해라. 오, 당연하죠. 기회가 온다면 바로 해라. 우리가 보통 이 여성분들이 살다 보면 진짜 강인한 엄마로 또 직장에서는 또 커리어 우먼으로 이렇게 살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유일하게 연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하는 건 네, 당연히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 근데 연애는 네. 애도 기간 없이 이혼하고 바로 연애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 네, 애도 기간과 어느 정도나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 틀려요. 결혼은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결혼 10년 결혼 생활 했다라면 저는 한 2년은 너무 길잖아요. 자, 그러면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변호사님은 지금 연애를 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저는 를 좋아합니다.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약간 반항기도 있고요. 네. 약간 허당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